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도에서 매수세의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왜 JP모건 서울 창구가 중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순매수 거래원 순위가 1순위예요. 그래서 JP모건 서울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현재 주가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라인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가 여태 상승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복귀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었죠.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 개발 계획에 따른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도에 LS 에코에너지가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7월쯤에 작년 7월쯤부터 계속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안건에서 사업 목적을 또 추가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자면 IDC 센터 관련 투자 사업 일체와 그리고 전기차 전극제 등등 합금 소재 판매 사업 일체 그리고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사업 일체 이 세 가지를 좀 추가한 바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11번 이 IDC 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IDC 센터 같은 경우 기존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같은 경우 AI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 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상당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투자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을 한 4배에서 6배 이상 잡아먹는다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해서 전력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에 관련해서 LS 에코에너지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의 공급망이 좀 약화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광 등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AI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으로 꾀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이 열린다라고 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인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항공, 방산 등에 들어가는 만큼 전략 자산인데요. 이러한 히토류 생산 국가가 1위 국가가 중국이죠. 사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이 히토류에 대해서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상당히 내세우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한다고 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을 좀 선점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히토류 관련해서는 여기 신사업 추진 중인 합금 소재 판매 사업 일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히토류 중에서 이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네오디뮴이 동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에요.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 활용 분야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풍력발전, 가전제품 등 이러한 모터에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풍력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풍력 위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네오디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히토류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가 상당히 급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다음 수급적인 측면 들어가기에 앞서 차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지금 11시 14분 LS 에코에너지가 한 약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94%,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가 마이너스 2.79%까지 약 3%까지 하락을 했다가 살짝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3%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3% 마감을 했는데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고가 대비, 그러니까 신고가 대비 현재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라인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이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이 1차적인 지지라인 오늘 하락 이탈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2차적인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60일 이평선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본다면 이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금 이 올라올 수 있는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상승을 하려면 저항대 부분이 사실상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신고가 부근이기도 해요. 사실 신고가 부근은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흐름이 JP모건 서울에서 아침에 9시 1분에 한 680주 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오늘 오랜만에 18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JP 모건 서울 창구와 이 모건 스탠리의 창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라고 해본다면 이 4월 29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4월 29일이 이 LS 에코에너지가 상한가를 갔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9일부터 날짜를 설정을 했고요. 4월 29일 이후로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 4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약 2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사실상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상당히 매수세가 강한 것으로 보아하니 사실상 JP모건 서울이나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JP모건 서울과 모건 스탠리의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1800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약 한 8000주, 총 8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JP모건 같은 경우 2000주 매도가 나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매수세가 나온 것으로 보아하니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창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